위기에 놓인 한 명의 국회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얘기로 오늘 뉴스웨어 라이브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자, 김남국 의원 그동안 코인 논란을 빚어왔고 윤리 특위가 가동이 쭉 돼왔죠. 근데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제 드디어 중지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한 거 쭉 살펴보니까요. 안 되겠습니다. 의원직 제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있지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제명, 그러니까 배지를 떼게 되는 거죠. 그게 확정이 되면 YS, 1979년 YS 이후에 44년 만에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이제 제명이 되는 사례로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 일체 미공개 정보며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품위유지 성실의무 사익추구 금지 그것이 공통적으로 양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저희 결정을 받습니다. 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명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방송 올라오기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입장을 밝혔더군요. 이렇게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권고에 유감입니다. 김남국 저는요. 객관적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고요.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결정에 대해서 유감, 의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미경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사실은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분들이 자문위원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그 자문위원장님은 그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외부 인사들이죠? 예, 외부 인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우리는 약간 저는 사실 국회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게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국회가. 그러면 그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약간 솔직히 그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 그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들이 이 제명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는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을 기부업, 포기한 것이다. 예, 왜 포기를 했냐면 너무 성실하지 않은 거죠. 적어도 자문위원들 앞에서는 성실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뭔가 좀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저희가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라고 그 심사 자문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본인이 아무리 뭐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고 뭐 이렇게 한다. 적극 임한다. 뭐 거짓말 탐지기 얘기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자문위원들의 이 결정에 따라서 그 보여준 거다 저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다. 판단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사실 김남국 의원의 첫 반응이 매우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첫 반응은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 의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김남국 의원 우리가 쭉 심사를 해보니까요. 제대로 소명이 안 됐고요. 김남국 의원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명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뭔가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그 무슨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글쎄요,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성실하지도 못했다. 이게 다름 아닌 심사를 그동안 쭉 이끌어왔던 심사자문위원장의 워딩이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유재풍 위원장이 오죽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외부 자문위원들이 저런 제명이라는 그 권고 결정을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소명을 할 기회를 주었죠. 김남국 의원에게.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라.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또 그 소명 요구를 했었고요. 자료 제출 요구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윤리위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자문위가 한 달 예정돼 있던 것을 또 기한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러는 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정말 성실하게 모든 것을 제대로 밝히고 얘기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침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안타깝지만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진상조사회가 꾸려졌을 때도 이제 제대로 뭐 자료도 내지 않고 소명하지 않고 그냥 탈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당에서 얘기하기를 본인이 뭐 이런저런 자료를 다 내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들 자료가 좀 불충분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자초한 측면이 크다 생각하는데 네. 외부 자문위가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저는 한 30일 그 출석 정지 이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는데 네, 네. 그것보다는 훨씬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제명.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회의원한테 배지 떼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결정적인 치명타는 아마도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을 이른바 거래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거잖아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코인 거래한 셈이고 일반 직장인이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한 셈인데 국회의원이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건 말이죠. 자, 김남국 의원 그동안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너무 소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들어보시죠.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휴식 시간이냐. 거래 액수랑 횟수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밝힐 수 없습니다. 정확한 현금화 규모를 파악하셨나요? 아니, 그건 저희가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은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뭐 다른 코인도 거래한 것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왜 상임위 때 법사위였죠. 근데 200번 이상 회의 중에 거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아니고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재평 위원장이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도 김남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 상임위 때 200번이라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상임위 때 거래한 횟수만 카운트했을 때 200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픽 돌려보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위믹스 코인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잡코인들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때 위믹스 외에 잡코인까지 거래한 횟수를 더하면 200번 이상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 200번 이상 저거는 상임위 때만 카운트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상임위에만 출석합니까? 아니죠. 국회 본회의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회의 때 코인 거래한 것까지 더하면 200번 이상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서정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저 방송에서요. 예. 제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저도 이제 그 서울시 인사위원이나 그 윤리위원 해보면요. 예. 제일 이게 그 나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제일 나쁜 게 첫째는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료 안 내는 거. 이거는 이게 음주 측정 불응하고 똑같다니까 어제 말한 것처럼. 네. 이거는 이게 거의 중징계 놉니다. 자료를 안 내는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쁜 게 거짓말이에요. 자료를 냈는데 허위로 내거나
거짓말을 해. 이것도 이게 중징계 사유입니다. 허허. 근데 김남국은 둘 다 해당돼요. 따라서 저는 제명이 불가피하다. 특히요. 예? 김남국에게 국민이 궁금해하는 4가지를 소명을 전혀 안 해요. 최초 취득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냐. 예.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은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취득했느냐. 예. 그다음에 메콩 이런 이제 그 코인 자코인 있잖아요. 이게 왜 사자마자 상장이 되느냐. 내부 정보 아니냐. 마지막에 현금화 금액은 얼마냐. 이 모든 걸 소명 안 하거나 거짓 소명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저는 거래수도요. 아마 이게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게 한 37, 8 정도 될 겁니다. 예. 위믹스만 저 정도면 예. 나머지 게 자코인은 얼마나 거래했을까요? 지금도 자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명이 불가피하고 저는 윤리특위에서요. 예. 나중에 본회의에서도 제명이 반대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또 다른 코인 논란의 하나의 카테고리는 이런 게 있었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하면서 대선 시점에, 대선은 참고로 지난해 3월 9일 날 있었는데 그 즈음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하면서 현금화한 그 금액, 이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들어보시죠.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인출합니다. 용도는 이제 매달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 용돈 440만 원 정도만 현금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좀 살펴보니까 2021년 말에 그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매각을 해서 그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액이 100억 원에 가까웠다. 99억. 근데 99억 가운데 9억 5천만 원 가량을 인출했다. 인출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현금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40만 원과 9억 5천만 원은 좀 갭이 큰데요. 글쎄요, 좀 시점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박원석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본인이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초기 투자 자본을 회수한 거다. 때문에 그걸 별도의 현금 인출로 보지 않는다는 식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쏙 뺐는데. 예. 그게 이제 자료로 다 확인이 되죠. 적어도 예. 빗썸하고 어피트는 거래소의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 빗썸 어피트를 통해서 거래했던 위믹스 코인의 거래 내역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마 예. 저는 윤리가 중징계에 이르게 된 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몇 종류의 코인을 어느 정도 거래 규모를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거래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화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 그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징계 사유와 이 부합하지 않는 그런 뭐 개인 정보다라는 예. 이유로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향이 없구나라는 예.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제 중징계 건의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렇게 되면 윤리특위에서는 저 중징계 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의 권고를 받을 건지 말지만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거기서 양형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명으로 올렸는데 윤리특위에서 이건 제명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냥 30일 예. 출석 정지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걸 받아서 저걸 통과시킬 건지 예. 그래서 본회의로 넘길 건지 아니면 그냥 기각할 건지 네, 이것만 네. 이제 윤리특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도 가장 신속한 시간 내에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나 예. 또 여전히 김남국 의원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안대로 예. 본회의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때마침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용을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